자, 추정. 자, 추정이 뭐죠? 모집단이라는 게 있다, 맞지? 모집단. 뭐고, 이거? 전체면 전체. 이 전체의 평균을 구하고 싶다. 이걸 우리는 모평균이라고 부른다, 모평균. 전체의 평균을 구하자. 구하면 되지, 뭐. 다 더해서 별량 개수로 나눠버리면 평균 나오겠지. 맞지? 근데 이 모집단 안에 들어있는 자료는 너무 많아. 조사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든단 말이야. 그래서 무평균을 구하자. 아예 못 구하겠다, 나는. 그래서 뭐 하겠다. 적당히 보건 추출해도 되고, 비보건 추출해도 상관없다. 적당히 끄집어내, 몇 개를. N개 끄집어냈다, 할게, N개. N개를 끄집어냈다. 요거를 우리는 표본의 크기를 한다. 표본의 크기. 몇 개를 뽑았는지, 그게 크기를 한다고. 이때 몇 개 뽑아가지고, N개 뽑아가지고, 새로운 뭘 만든다? 표본을 만든다, 표본. 표본. 그래서 이 표본 안에 들어있는 개수를 우리는 표본의 크기라고 부른다. 이 안에 몇 개 들어있다, 자료가? N개. 같은 게 N개 들어있어 상관없다. 보건 추출이니까. 자, 어쨌든 N개 뽑아서 뭐 찾겠다. 평균을 찾겠다는 거야. 표본의 평균. 그걸 우리는 표, 표본 평균이라고 부른다고. 기호로는 X바라고 적는다. 읽을 때는 표본 평균이라고 읽으면 돼. X바. 됐나? X바가 뭐다? 표본 평균이야. 그럼 이 표본 평균은 뭐 나오겠지? 숫자가 나올 거 아이가? 평균이니까. 그럼 그 숫자를 보고 다시 이 모집단의 평균이 얼마일 거야 라고 뭐 한다. 이제 예상하는 예상. 그걸 우리는 이제 통계적 추정이란다. 통계학적으로 예상한다는 거지. 됐나? 예를 들어서 여기 키가 뭐 우리 그 우리나라 남자 평균 키로 구한다 치면 100명을 뽑아가지고 표본을 만든 다음 그 100명의 평균을 구하는 거야 이렇게. 100명의 평균. 됐나? 그 100명의 평균이 요 표본 안에 있는 자료의 평균이니까 요걸 뭐라 부른다? X 바라 부르고 표본 평균이라고 부른다고. 됐나? 구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구해보니까 한 168 나왔더란 말이야. 그럼 실제 이 168을 보고 이 모집단의 평균이 얼마일 거야 라고 이제 예측한다 이 말이지. 됐나? 그럼 요거 보고 너희 평균이 168이야 라고 하면 당연히 안 되겠지. 우연히 맞을 수도 있겠지만 당연히 아니겠지, 맞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모집단의 평균이 적당히 한 168에서 무언가 뺏는 것보다는 크고 168에서 뭔가 더했는 것보단 작다. 즉, 168을 기준으로 빼고 더했는 것 사이 안에 실제 너의 평균이 있을 거야 라고 이제 생각한다고. 됐나? 이거 이해됐지? 그럼 이때 이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냐면 이제 별을 요 계산하는 걸 이제 해야 돼.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냐면 이제 그게 이제 해야 될 거다. 됐나? 추정이 뭔지 알겠지?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통계학자들이 연구를 막 한 거야. 그래서 용어를 좀 알아야 한다. 자, 모집단의 평균을 우리는 모평균이라 부르고, 모집단의 분산은 요 시그마 제곱이라고 적고, 모분산이라고 읽으면 되고, 그 다음에 표준편차는 시그마, 모표준편차라고 읽으면 돼. 모표준편차. 됐지? 이때 야 가지고 뽑아서 샘플 만들었습니다. 표본 만들었습니다. 이때 X반은 표본 평균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 요 S제곱은 S제곱. S제곱을 표본 표본 분산. 즉, 요 친구의 분산을 구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분산 구하는 공식이랑 조금 달라. 뭐 좀 다르다고. 요 친구의
분산을 구하는 공식은 좀 다르다고. 요건 좀 이따 책 보면서 다시 얘기해 줄게. 어쨌든 이 표본이라는 놈의 분산을 구하고 그다음 거기에 루트 덧붙여서 표본 표본 표준 편차도 이제 나온다고. 이렇게 됐지? 그 실제 평균은 몇 개 있는 지금? 두 개, 분산도 두 개, 표준 편차 두 개 있는데 여기 모평균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구했던 평균 전체 자료의 평균을 구한 걸 모평균. 그러니까 못자란 말을 안 썼을 뿐이야. 그 다음에 그 평균 구했으니까 또 마음대로 재평평제로 분산 구할 수 있겠지? 그걸 우리 모분산, 루트 덧붙여서 모표준편차 이렇게 부르고 이 모집단 안에 있는 놈 가지고 평균을 구하려고 하다 보니 아이고 너무 많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뭐 한다? 표본을 만들어서 샘플 몇 개, 그러니까 추출해. 그럼 여기 안에 몇 개 들어있다? N개 들어있다. 그 N개 가지고 다시 평균을 구해. 그 N개의 평균이겠지? 그걸 우리는 뭐란다? X바. 표본 평균이라고 부른다고. 됐지? 그럼 이 표본 평균을 구했으니 다시 요놈 자료들 가지고 요 자료를 가지고 뭐 구할 수 있다? 분산을 구할 수 있는데 요 분산 구하는 게 재평평제로 구하는 게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구한다. 좀 다른 방법으로 구한다. 그거 좀 이따 얘기해 줄게. 그 요 표본 평균 가지고 조금 다른 방법으로 분산을 구한 걸 우리는 이 표본 가지고 구한 분산에 대해서 표본 분산이라고 부르고 기호로는 S제곱이라고 부른다고. 그냥 이제 루트만 덧붙이면 여기 루트만 덧붙이면 표본 표준 편차라고 부른다고. 됐죠, 까지? 근데 이 표본 평균이란 거는 여기서 어떻게 누가 뽑냐에 따라서 이 값이 어떻노? 달라질까, 아이가? 아까는 키가 168이었지만 또 뭐 다른 사람이 뽑으면 뭐 키가 평균이 178 나올 수도 있지. 또 누군가 뽑았을 때는 뭐 170이 나올 수도 있고. 무슨 말 이러지?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있는 자료를 가지고 X바를 만들면 값이 보통 달라질 거란 말이야. 됐나? 그럼 여기서 자료 N개 뽑아서 나온 그 평균을 다 적어보자고. 다 적어본다, 다, 다. 첫 번째 건 X바 1, 두 번째 거는 X바 2, 세 번째 거는 X바 3, 이런 식으로 다 적어본다. 당연히 몇 개 나오겠노? 모른다. 내가 숫자를 안 적어놨으니까 모른다. N개 나오는 게 아니야. 여기 지금 뭐 100개만 있고 여기 10개만 뽑는다 해도 와 100개 가지고 10개를 뽑는다 하면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 을 10번 곱해야 될까 이가 총 경우의 수는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많단 말이야. 그냥 몰라 일단 어쨌든 이런 게 몇 개 나온다 여러 개 나올 거라고 그게 그냥 K라고 할게 마지막에는 XK를 할게 그럼 이거 가지고 다시 이제 표를 만들 거야 표 짜잔 X바라 놈이 될 수 있는 게 X바 1, X바 2, X바 3 땡땡땡 X바 K 뭐 K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때 확률을 P1, P2 이렇게 계산해 봤단 말이야, 통계학자들이. 됐나? 새로운 확률 분포표를 만들었는데 누구 가지고 만들었노? 표본 평균 가지고 만든 표제. 표본 평균 가지고 만든 확률 분포표라고. 표를 만드는 궁극적 이유는 뭐였노? 평균 구하는 거죠, 평균 구하는 거. 위아래 곱해가지고 싹 다 더하면 평균 나오잖아. 그래서 표본 평균의 평균을 구해볼 거라고. 뭘 구한다고? 표본 평균. 이 값이 일정하지 않으니 이 값들을 뭐로 새로운 확률 변수라 생각하고 다시 이거에 뭐 평균을 구해본다고. 그럼 뭐 x1 바 곱하기 p1, x2 바 곱하기 p2 이런 식으로 다 하겠지 맞지? xk 바 곱하기 pk 위아래 곱해서 더해버리면 뭐 나온다? 표본 평균의 평균이 나온다고. 됐나? 그럼 요거 계산해보니까 와우 m과 똑같더라. 통계학자들이 연구한 거야. 계산해보면 m과 똑같이 나온다고 숫자가. 요 M 그대로 나온다. 요 M 그대로. 됐나? 그래서 이거를 표본 평균이라는 게 X바제. 그 X바의 평균이니까 X바의 평균 이렇게 쓴다. 이렇게. 그 읽을 때 표본 평균의 평균은 뭐가 같더라? 계산해 보니까 모평균하고 똑같더라. 모평균이 EX대 EX. EX. 됐나? 그 다음 표를 그렸으니까 또 뭐가 할 수 있노? 요거 재평 평제 구할 수 있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 제곱 빼면 뭐 나오노? 분산 나오겠지? 누구의 분산 찾았노?
이 X바라는 놈의 분산을 찾았잖아. 너의 이름은 X바의 분산, 즉 표본 평균의 분산이 된다고. 표본 평균의 분산. 이것도 재편평균으로 계산해 보니까 n분의 시그마 제곱 나오더란 말이야. 시그마 제곱이 뭐였노? 모분산이지. 모분산을 뭘로 나눴다? n으로 나눈 거야. n이 뭐요? 표본 개수지. 표본 개수. 표본 안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 원소라 해야겠다. 원소의 개수. 별량 개수.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분산 나누기 n 되는 거야. 그 다음 여기다 루트만 덮어씌우면 뭐고? 표준 편차 나오지? 루트 덮어씌우면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라고 부르고 루트만 덮어씌운 거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라는 값이 나오더라. 됐나? 그래서 원래 이 집단의 평균은 m이고 표준 편차는 시그마잖아. 그죠? 당연히 이 집단은 정규 분포를 따를 거란 말이야. 평균은 m이고 표준 편차는 시그마 이렇게. 됐지? 근데 이 친구의 확률 변수는 x야, x. 우리 보통 x 잡잖아. 근데 이 친구의 확률 변수는 x인데 그 x는 정규 분포 m, 시그마 제곱을 따를 건데 우리 이거 가지고 뭐 했다? 샘플 만들고 표본 만들고 그 표본 평균 가지고 새로운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서 계산해 봤더니 누굴 구했노? 표본 평균의 평균을 구해봤자 표본 평균의 평균. 누굴 구했다고? 표본 평균의 평균, 또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를 구했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평균 얼마고? m이잖아. 똑같잖아. m. 얘랑 똑같대.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란 말이야. 그 적을 때 n분의 시그마 제곱이라고 딱 적어버리면 이 친구는 누구에 대한 정규분포고? x바라는 놈에 대한 정규분포가 된다고. 됐나? 그래서 실제 우리가 필요한 건 이거지만 구할 수 있다 없다. 못 구한다. 왜? 너무 많아서. 그래서 뭐 하겠다? 요거 찾아가지고 뭔가 계산하겠다 이 말이야. 됐나? 요건 뭐라 부른다?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 부른 거고 요건 뭐라 부른다? 표본 평균의 분산되는 거야. 제곱했는 거기 때문에 분산. 됐지? 그럼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래서 실제 평균이 3개, 분산 3개, 표준 편차 3개가 나온다고. 총 9개 나온단 말이야. 이 9개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들이. 뭐가 이게 모평균인지, 표본 평균인지, 표본 평균의 평균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지. 문제를 읽을 때 풀겠지. 그러니까 어려운 이유가 딱 한 가지야, 이거는. 얘가 무슨 평균인지 몰라서 못 푸는 거지. 뭔지만 알면은 쉽다. 정말 쉽다. 옆길로 나가서 뭔가 변형돼서 나오는 문제가 하나도 없다. 알겠지, 무슨 말인지. 자, 우리는 이제 추정을 할 거야. 모집단이 있어. 너의 평균을 찾고 싶어. 몰라서 찾고 싶어. 뭐 한다? 추출해서 표본 만든다. 됐지? 그럼 표본 만들었으니까 뭐 구할 수 있노? 당연히 평균 구할 수 있지? 됐나? 이 평균 가지고 평균이, 모평균이 얼마일 거야? 라고 뭐 한다? 범위로. 범위로 이렇게 이제 찾는다고. 그러면 실제 평균, 모평균은 표본 평균에서 뭔가를 빼자. 표본 평균에서 뭔가를 더하자. 이 사이에 실제 평균이 있을 거야 라고 한다고. 됐나 여기까지? 그럼 이때 이 범위는 어떻게 설정하냐면 어 실제 이 부등식을 우리는 실내 구간에 부르고 실내 구간. 이 실내 구간 이 범위가 나오는데 실내 구간이 하는데 이 실내 구간이 실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잖아. 생각해봐. 무조건 맞다고는 보장을 못 하잖아. 어차피 몇 개만 뽑아서 찾았으니까 그걸로 계산하면 실제 평균이 이 안에 없을 수도 있잖아. 맞지? 그래서 통계학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실제 이 평균이 이 범위 안에 있을 확률이 99%, 0.99야, 0.99 확률이. 또는 95%, 0.95지. 그러니까 95%의 확률로 실제 평균이 이 범위 안에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거나 또는 99%의 확률로 이 안에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되는 여기까지? 100%는 의미가 없다. 100%는. 왜 의미가 없냐면
이게 퍼센트가 올라가면, 이 퍼센트가 올라가면 이 길이가 더 길어지거든. 자, 생각해 볼게. 우리나라 남자 평균 키는 100%로 한번 얘기해 볼게. 1m 이상, 2m 이하이면 무조건 그 안에 남자 평균 키가 들어있나 안 들어있나? 들어있겠지? 그러니까 100%짜리를 말하면 결국 이 키가 어떻게 되노? 길어져서 무의미한 자료가 돼버린다. 1m 이상, 2m 이상 당연하다 이거는. 맞지? 그거는 통계학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신뢰할 수, 그러니까 사용할 수 없는 자료고 통계학에서 약 99%랑 95%요 두 개만 하자. 좀 정확하게 말하려면 99% 대신 이 길이가 좀 커져. 됐지? 이 기회를 좀 줄이고 싶어. 그럼 확률이 좀 떨어지는 거야. 95%. 이렇게 두 가지로만 약속해놨다고. 자, 95%부터 해볼게. 먼저 95%의 확률로 이 범위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려면 정규분포 곡선에서 이렇게 생긴 분포 곡선에서 이게 0일 표준 정규분포대 여기 1 됐지? 이때 보세요. 어떤 범위 이 범위 안에 있는 확률을 계산해 보니까 확률 즉 요게 G라고 한다면 요 마이너스 G가 되겠지? 됐나? 즉 이 범위 안에 이 면적을 구해보니 정적분에서 구해보니까 0.95가 되더란 말이야. 0.95 확률이 95%란 말이지. 됐나? 그럼 이 0.95가 되게 하는 이 Z값을 찾아보니까 이 Z값을 찾아보니까 1.96이다. 1.96 마이너스 1.96 즉 마이너스 1.96 이상 G가 1.96 이하 1 확률이 얼마란 말이고 95%라 95% 된다까지 그럼 95%짜리 Z값을 찾았지 됐나 근데 이 G는 표준화한 거잖아 확률 변수 X바에서 모평균을 빼고 확률 변수의 표준 편차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눈 거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별량 빼기 평균 나누기 표준 편차잖아 그러니까 표본 평균이 변수고 별량이고 표본 평균의 평균은 그냥 모평균이랑 똑같잖아. x 바랑 넘은 정규분포 m 콤마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이니까 너의 평균은 m이잖아. 그러니까 확률 변수 x 바, 즉 별량에서 평균을 빼라. 야의 평균이야. 야의 평균 m을 빼고 뭘로 나누드노? 표준 편차로 나누면 이게 g일까 아이가. 됐지? 그러니까 이게 g고 G 왼쪽에 마이너스 1.96, G 오른쪽에 1.96 이렇게 생긴 거야. 지금 이렇게 될 확률이 지금 95%라고. 됐죠? 그런다 말해. 우리가 여기서 샘플 뽑으면 얘 값은 당연히 아나 모르나. 아 이거 구하려고 지금 샘플 뽑았잖아. 표본 만들었잖아. 이거 알지 맞지 계산하면. 이거 아는 값이지. 그다음에 n도 아나 모르나. 알겠지 당연히 몇 개 뽑는다. 뭐 10개 뽑으면 이렇게 나올까 아이가. 맞지? 그 다음 이 시그마는 아나 모르나. 몰라. 왜 모르냐면 모집단의 평균을 모르는데 어떻게 표준 편차를 아노? 말이 안 되지. 얘를 모르는데 얘를 어떻게 알아? 맞지? 그래서 요 시그마는 이 표본 평균에 구할 때, 요 표본 평균 구할 때 여기 S 제곱 구한다 했지? 그 S를 그대로 가져와서 대체한다, 대체. 바꿔서 넣는다고. 여기서는 표준 편차 구할 수 있지? 이걸 여기 대체해서 집어넣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부등식에서 얘 얼마인지 알고 얘도 얼마인지 알고 그러니까 대체해서 적었으니까 알고 얘도 얼마인지 알지? 그럼 m만 모르지? 근데 내가 알고 싶은 게 뭐였노 지금? m이었지? 그래서 지금 알고 아니까 m에 대한 부등식으로 바꿔버리자고. 그 양변에 루트 n분의 시그마를 곱해버리면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 빼기 m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다 되고 여기서 x바를 빼버리면 마이너스 x바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곱해버리면 m 범위 나와버린다고 m은 마이너스 곱한데
그럼 부등호 바뀔 거고, 요거 적을게. x바 빼기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요거 적을게.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그래서 m의 범위가 표본 평균에서 별 빼고 표본 평균에서 별 더했는 거 사이에 있을 거야 라고 되고, 이게 실내 구간이 되는데 이 실내 구간 안에 실제 평균이 있을 확률이 얼마고? 95% 가지고 내가 만든 거잖아. 그래서 실제 평균이 여기 들어있을 확률이 95%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라고. 됐나? 그러면 99%를 하려면 딱 한 개만 바꾸면 돼. 99%. 봐봐. 요게 99%려면 99%려면 이 넓이가 99가 되게 하는 G를 찾아보니까 이 값이 얼마더라? 2.58이라고. 이 값이 2.58, 2.58 이더란 말이야. 그럼 여기에 2.58, 2.58 적혀질 거고 풀이 다 똑같겠지. 그럼 여기만 뭐가 적혀있노? 1.96이 아니라 2.58로 적혀 있는 거야. X바 빼기 2.58 루트 n분의 시그마 이상. X바 플러스 2.58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실제 이 범위 안에 평균이 들어있을 확률은 몇 퍼센트라고? 99%이 말이야. 99%. 됐지? 그리고 확률이 커지면 봐봐. 여기 봐봐. 이게 2.58을 곱했으니까 이게 숫자가 어떻게 된다? 이게 범위가 이상 이하인 범위가 더 커지겠지? 여기 숫자 작잖아. 그러니까 파란색이 녹색보다 범위가 더 좁아진다고.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봐. 좁아지니까 실제 여기 평균이 들어있을 확률은 낮아지는 거고, 넓어지면 실제 평균이 여기 들어있을 확률은 뭐겠노? 커지겠지. 그럼 이게 이만한 거는 의미가 없다고. 1m 이상, 2m 이하인 키다. 의미가 없지, 이거는. 맞지? 사용할 수 없는 자료가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통계학에서 99%, 95% 약속한 거라고. 됐나? 어떤 통신사 A 요금제를 사용하는 고객들의 월 음성통화 사용량은 표준편차가 30인 정준표를 따른다. 자, 봐봐. 여기까지 읽었지? 어떤 통신사 A 요금제를 사용하는 고객들 중에서 표준편차가 30이라 적어놨지? 자, 표준편차 몇 개 있노? 3개 있지? 표준편차 종류 3개 있잖아. 뭐 있노? 모표준편차, 표본표준편차, 표본평균의 표준편차 3개 있단 말이야. 야는 뭐겠노 지금? 모표준편차겠나? 표본표준편차겠나? 표본평균의 표준편차겠나? 이게 구별할 수 있어야 돼. 이게 뭐겠노? 너무 어렵나? 어떤 통신사의 고객들을 조사할 때, 어떤 통신사 고객들을 조사할 때, 그럼 어떤 통신사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 조사한 거니까 이게 전체겠나? 샘플 조사한 거가. 전체지, 전체. 이게 샘플이 아니잖아, 맞지? 샘플이면 뭐 해야 되노? 뭘 뽑았단 말이 있어야 돼. 여기 적혀 있는 표준 편차는 누구다? 모표준 편차야, 모표준 편차. 알겠지? 됐나? 근데 실제로는 모표준 편차를 알 수 있나 없나? 모른대. 생각해봐라. 평균이 얼마인지 몰라가지고, 돌비 찾는데, 표준 편차를 어떻게 아노? 원래는 모르는데, 문제로 만들기 위해서 그냥 안다고 적어 놓은 거야. 알겠지? 어쨌든 얘는 뭐다? 모표준 편차야, 모표준 편차. 시그마가 30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라고. 됐나? 여기 됐지? 끊고 A 요금제 사용하는 임의의 고객 중 임의에 추출한 몇 명? 100명이지? 이 100명은 뭐고 그러면? 표본 하나 만든 거야, 표본. 모집단에서 100명 뽑아가지고 표본 하나 만들었다고. 됐나? 그 100명에 뭐라 적혀 있노 지금? 평균이라고 적혀 있지? 100명의 평균. 자, 평균도 종류 몇 개고? 세 개제. 뭐고? 모평균, 표본평균, 표본평균의 평균. 뭐겠노, 여기서 말하는 평균은? 모평균이겠나? 표본평균이겠나? 표본평균의 평균이겠나? 뭐고? 저기요. 아, 참. 여기 100명의 평균이기 때문에 여기 100명이 들어있는 놈의 평균이라서 표본평균이라 부르고, 기호로는 뭐겠노? X바겠지, X바. X바가 43분이야.
즉 여기 들어있는 사람 100명의 평균이 43분 가지고 요거 가지고 전체 이 모집단의 평균을 이제 추정하겠다. 몇 퍼센트? 99%돼 이제. 99%돼 있으면 보세요. 샘플의 평균이 43분이제. 43분에서 뭔가 뺏는 것보단 크거나 같고 뭐 평균은 43분에서 뭔가 더 있는 것만 작거나 같다 된다고. 돼요. 그럼 이 별 찾는 게 뭐고?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별이라고. 아니, 두 개 다 얘기했거든. 또는 뭐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한다고. 혹 문제에 99%, 95%가 아닌 다른 퍼센트를 묻기도 한다. 80%. 그러면 만약 이게 80%면 이게 퍼센트가 80%면 그에 맞는 요 숫자를 찾아줘야 되는데. 그래서 보통 별은 뭐라고 기억하냐면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고 요 K는 뭐를 의미한다? 이 Z값이라고 Z값. 이 Z값 G값이라고 G값. 그러니까 이 퍼센트가 달라지기도 한다. 문제 낼 때 일부러. 그냥 99%면 2.58이고 95%는 1.96인데 여기 만약에 80%돼 있으면 여기 80%에 맞는 어떤 숫자가 적혀 있다고. 여기 0.80 적혀 있고 숫자 딴 거 적혀 있다고. 뭐 1.6 얼마 적혀 있겠네. 예를 들면. 알겠나? 즉 여기 적혀 있는 게 K 값이야. 지금 문제는 2.58 되는 거지. 됐나? 자, 적어볼게. 43 마이너스 2.58 곱하기 총 100명이니까 루트 100분의 시그마가 얼마고? 30이지 30. 여기 30만 딱 적으면 여기 2.58 곱하기 루트 100분의 30. 요거 계산해 주면 답이다. 전구를 대량 생산하고 있는 공장, 이 공장이 이제 모집단인 거야. 공장. 공장에서 전구를 생산했는데 어느 날 특정한 날 하나 선택했지. 어느 날 생산된 전구 몇 개? 400개라 했지. 이 400개는 뭐 한 거 그러면? 추출한 거지. 전부가 아니잖아. 전부 400개 만든 건 아니잖아. 계속 만들고 있는데. 그 중에 어느 날 특정한 요일을 잡아가지고 400개를 뭐 했다? 추출했지? 이 400개는 뭐가 되겠노 그러면? 표본이 되는 거라고. 표본. 400개. 됐나? 이거 가지고 뭐 구했노? 평균 구해봤다. 이 400개의 평균인 거지. 400개의 평균. 그걸 그럼 뭐라 부른다? 표본 평균 X바라고 부른다고. 1500시간. 그리고 그 400개의 그 정보 가지고 뭘 구했다? 표준 편차를 구한 거야. 표준 편차. 즉, 분산 구하고 루트오프 씌운 거겠지? 근데 분산 구할 때 어떻게 구한다고? 다르대. 편차 제곱 평균이 아니대. 어떻게 구했다고? 편차 제곱의 합에서 99로 나눈 거야. 아니, 99가 아니지. 399로 나눈 거야, 399. 구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그래서 안 나온다고 알겠지? 그래서 미리 정하지 얼마라고 지금 40이라고. 여기 40은 S야, S. S가 40이야. 표본 표준 편차야. 표본 표준 편차. 됐나? 이때 실능 구하는 몇 퍼센트? 95%짜리. Z는 1.96이지. K는 1.96이야. K는 1.96. X바 빼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상. X바 플러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요게 이제 실내 구간 부등식이 되는 건데 X바가 1500, K는 1.96, N은 400개. 여기 시그마는 모 표준 편차인데 모 표준 편차는 당연히 모르지. 그래서 뭘로 대체하겠다? 표본 표준 편차 40으로 대체하겠다 이 말이야. 40, 1500, 1.96, 20분의 40. 됐죠? 어느 중학교 남학생 몸무게 조사한단다. 이 어느 중학교가 모집단 되는 거고 100명을 이미 추출했대. 즉 100명이 N 되는 거지 N. 됐지? 그래서 평균을 구해보니 뭐가 나왔다? A가 나왔지? 즉 X바가
A다 이 말이겠지. 표준 편차는 표본 표준 편차제. S가 5가 된다. 야를 어디에 대입한다? 시그마라는 놈에 대입하는 거지. 시그마 대체하는 거니까. 시그마, 시그마. 시그마 대체. 대체. 시그마를 못 적나? 이때 모평균은 추정해보니 왼쪽에는 뭐고? 41.24, 41.24. 오른쪽에는 B 이렇게 돼 있대, B. 이때 A, B를 찾는 거야. 자, 왼쪽에 뭐 적어야 되노? 표본 평균에서 뭔가 뺏는 걸 적어야 되지. 오른쪽에는 표본 평균에서 뭔가 더했는 걸 적어야 되겠지. 이때 별은 뭐고? 95%. Z는, K는 1.96이니까 1.96 곱하기 100명이니까 또 100분의 표준 편차는 모른단 말이야. 뭐 표준 편차는 모르니까 누구로? 표본 표준 편차로 대체한다. 돼요? 이게 41점, 이게 41.24야. 이게 이제 B가 되는 거야. 여기서 A가 얼마인지 나오고 A가 얼마인지 알면 요거 계산하면 B도 나오겠네. 자, 실내 구간을 추정해 보니까 M은 표본 평균 X바에서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뺏는 것보다는 크거나 같고 X바에서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더했는 것만 작거나 같다 일 때 보세요. 보통 요걸 A, 요걸 B란다. 실내 구간은 A 이상 B 이하라고 보통 얘기한다고. 자, 보세요. 이때 A랑 B 더해서 나누기 하면 뭐 나올까? 표본 평균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표본 평균에서 빼고 표본 평균에서 더했지. 표본 평균을 기준으로 별 더했는 거랑 별 뺏는 거가 이게 A고 이게 B면 A랑 B랑 더해서 나누기 2 한다는 말은 중점 찾는 거잖아. 아니, 당연히 X바가 나와야지. 그 실제 두 개 더해서 나누기 2면 X바 나온다. 알겠나? 이건 당연한 거야. 가운데를 기준으로 별 더했는 거랑 별 뺏는 거니까 A랑 B랑 더해서 나누기 하면 평균 나올 거 아이가? 당연히 X바 나온다고. 그래서 두 개 더해서 나누기 하면 그냥 X바야, X바. 이거 두 개 더해서 나누기 하면 X바가 바로 나와버린다고. 됐지? 두 번째, 두 개 빼. 두 개 빼. B 빼기 A, B 빼기 큰 거에 작은 거 뺀다. 이걸 우리는 실내 구간 길이 L이란 L. 실내 구간 길이 B 빼기 A는 B에서 A 빼면 X바 사라지고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두 배 된다.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즉,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뭐 나온다? 두 배의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나온다고. 여기서 K는 G 값이 돼, G. 됐나? 그래서 이 문제는 실내 구간 길이로 풀면 된다.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14.06 빼기 12.34를 뺀 건 뭐 나온다? 2 곱하기 K는 G값 2.58 되고 N은 몇 명 뽑았노? 그 N을 찾는 거네. 루트 N분의 표준 편차가 얼마나 돼 있노 지금? 다섯 건 돼 있지? 다섯 건. 여기 5 딱 적어버리면 다 알고 N만 모르지? 바로 답이 나와버립니다. 실내 구간 길이로 문제를 풉니다 이거는. 95% 추정, 99% 추정 해봐라 이 말이야. 자, 95% 추정했는 거는 먼저 이 두 개 더하면 더해서 평균 구하면 즉 50.2 플러스 69.8 나누기 2 하면 누가 나온다? 크기가 n인 표본 평균이 나온다고. 됐나? 60이제 60. 됐지? 그 다음 큰 거에 작은 거 빼. 69.8 빼기 50.2 한 건 실내 구간 길이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란 말이야. k가 2.58, z값 2.58, 1.96, 1.96, 95% 추정한 거니까 1.96, 1.96 곱하기 루트 n 분의
시그마가 안 나와 있네. 그냥 시그마로 적을게, 이렇게. 됐나? 그 왼쪽 거 계산 얼마고? 도와주세요. 6, 9, 19.6이가. 오른쪽 거는 3.92가. 됐나?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고. 그럼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얼마가 도와주세요. 제발. 3.92 분의 19.6. 뭐라 약분 했는데? 얼마라고? 아니지. 2분의 1이라고 19.6인데 어떻게 이거? 뭐 나오겠지. 일단 스킵. 됐지? 이때 99%짜리 이제 실내 구간 찾아볼게. 99%짜리 실내 구간은 x바가 지금 60이지? 60 빼기 k는 2.58, z값이니까 2.58,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상 m 60 플러스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어서 여기 요 값을 요 자리에다가 넣어버리면 범위가 나와버린다. 그럼 얼마 이상 얼마 이하인 범위가 나오니까 그 안에 자연수 몇 개인지는 나오겠지. 정규분포 m,20의 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400인 표본 98% 이거 봐라. 이제 퍼센트가 바뀌었죠. 98%. 그럼 k 값이 요거 z 값 2.33으로 계산해야 돼. 베타 빼기 알파니까 실내 구간 길이지. 실내 구간 길이는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즉 2 곱하기 k가 z값 2.33. 400개니까 루트 400이니까 20. 표준 편차는 20대 있네. 20. 됐죠? 4.66. 표준 편차가 26분, 시그마가 26분, n이 144, 99%로 추정하여 실내 구간 길이는 L은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로 계산하세요. 2 곱하기 K는 2.58, 루트 N은 144분의 시그마는 26. 그냥 산수하면 된다. 표준 편차가 10인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하여 95%로 추정하였더니 실내 구간 길이가 1.96, 실내 구간 길이, 즉 길이는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요게 얼마? 1.96 이하가 되어라. 2 곱하기 k는 1.96. 루트 n 찾는 거지. 루트 n. 시그마는 10. 짜잔. 1.96 약분하면이면 루트 n분의 20이 1 이하가 돼요. 20보다 크거나 같다 루트 n. 즉 n은 얼마? 400 이상이에요. 400 이상. 표준 편차가 144, 크기가 144, 95%로 추정, 길이와, 실내구간 길이와, 크기가 n인 실내도 99%, 길이가, 실내구간 길이가 같단다. 그럼 먼저, 요까지. 실내구간 길이 L은, L1이 낫게, 같다 했으면 L 해야 되겠다. L은 2 곱하기 95%니까, 95%. 1.96이 아니라 2로 계산하고 이제 자연수로 준 거야. 그냥 좋게.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 분의 144. 이게 첫 번째 거 길이야. 다음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 길이는 2 곱하기 99%로 추정했으니까 k는 g는 3이야. 3. 3 곱하기 루트 n분의 144가 되고 이게 서로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러면 2 약분하고 144 약분하고 여기 얼마고? 6분의 1이지. 6분의 1. 6분의 1은 루트 n분의 3.
됐나? 즉 n 얼마고? 18의 제곱 324. 모표준 편차가 6, 16잔 이미 추출했다. n이 16. 알파 퍼센트로 추정했지. 몇 퍼센트인지 몰라 지금. 알파 퍼센트야. 이 알파 퍼센트란 거는 확률이야. 짜잔. 마이너스 g에서 g까지 이 확률이 알파 퍼센트, 즉 100분의 알파다 이 말입니다. 100분의 알파. 이때 실내 구간 길이 5.88 실내 구간 길이는 2배 곱하기 z값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로 계산하면 되지. 됐나? 루트 n이 지금 16잔 16 될 거고 시그마는 6. 됐나? 요거 4 약분하면 2분의 3. 2 약분하면 즉 3K가 5.88이네. K는 얼마고? 3분의 5.88 약분하면 1.6 어? 1.6 안 나눠 떨어지노? 안 되는데 이러면 5, 8, 8 아닌데 산수 잘못 했다. 3, 1은 3, 3, 9, 2, 1.96이야 1.96. 에이 1.96. K는 얼마라고? 1.96이지? 1.96이면 1.96이면 0부터 1.96까지 475야. 0부터 1.96까지 이게 0.475라고. 그럼 이쪽도 0.475겠지? 그럼 여기서 니까지 확률 얼마겠노? 0.475 2배 얼마고? 0.95. 아, 이 95%네. 95%. A 대학 평균은 M이고 표편은 8이래. 모평균은 M이고 모표준 편차는 8이래. 16명 이미 추출했고 그 16명의 평균이 70kg에 알파 퍼센트로 추정했을 때 실내 구간이 다음과 같이 나왔대. 실내 구간 L은 빼면 73.92 마이너스 66.08 뺏는 건 2 곱하기 Z 곱하기 루트 n분의 루트 n이 몇 명이고 지금 16명이지? 루트 n분의 시그마는 8이죠? 됐죠? 자, 계산하면 2에서 8 빼면 4, 8, 7, 7.84네 7.84. 7.84는 4K가 돼. K는 4일은 4, 4, 9, 36, 4, 6, 24. 1.96이네 또. K가 1.96이면 몇 퍼센트로 추정했겠노? 95%로 추정했지. 99%로 추정했을 때 모평균하고 표본 평균의 차. 모평균은 M이고 표본 평균은 X바란 말이에요. 차라는 거는 저 빼면 되고 4분의 1 이하다니까. 지금 누가 큰지 모르잖아. 그 절대값 씌워버리면 되고 이 절대값 씌운 게 4분의 1 이하다 이렇게 M 빼기 X바가 4분의 1 이하다 돼 있고 여기서 봐. M 빼기 X바는 X바 빼기 M이라고 적어도 돼. X바 빼기 M이라고 적어도 아무 상관없지? 그다음 부동식 양변에다가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눠버리면 이렇게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눠버리면 얘는 뭐로 바뀌노? g로 바뀌지. g. 절대값 g가 됐나? 4분의 1 곱하기 시그마 분의 루트 n 이렇게 되겠지. 됐죠? 그럼 이게 얼마나 된단 말이고? 아, 모표준 편차의 4분의 1이 하네. 와, 씨, 큰일 났다. 4분의 1이 아니고 모표준 편차의 4분의 1 이하다. 다시 할게요. 여기가 4분의 1이 아니고 모표준 편차의 4분의 1이니까 시그마 곱하기 4분의 1 돼야 돼. 그걸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눴으니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눴다 이렇게 돼야 되고 왼쪽 거는 절대값 g가 되고 오른쪽 거는 시그마 약분하고 4분의 루트 n 이렇게 되겠지. 됐나? 요게 야랑 모양 어떻게 되나? 같아야지 확률이 99% 나올까 얘가. 이게 3이어야 된다. 따라서 n은 144가 된다. x바 빼기 m으로 바꾸고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누어 버리면 2분의 1 곱하기 시그마 분의 루트 n으로 바뀌겠지? 루트 n분의 시그마 나눴으니까. 그럼 왼쪽 거는 절대값 g가 되고 오른쪽 거는 2 시그마 분의 루트 n 이렇게 되겠지. 시그마 8이지? 시그마가 8 이렇게 이렇게 됐나? 약 얼마나 돼야 되나? 2였네 2. 루트 n은 32네 32. 됐지? 2의 5제곱이지? n은 2의 10제곱 1024가 되니. 자, 모표준 편차가 시그마의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모평균 m을 신뢰 구간, 신뢰도 알파로 추정한 신뢰 구간이 A 이상 B 이할 때 다음 중 옳은 것을 두 개 고르세요. 자, 신뢰도를 높인다는 거는 확률이 커진다는 거야. 확률이 커지면 어떻게 되노? 길어진대. 그러니까 신뢰도를 높이면 길어진다. 그러니까 L은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 신뢰도를 높인다는 거는 정규 분포에서 요거 넓이보다 어떻게 된다, 넓이가 더 커진다, 맞지? 그 말은 K 값이 어떻게 된다, 숫자가 더 커진단 말이야. 이게 더 커져. 신뢰도를 높이면 K 값은 커지고 크기를 뭐 한다? 크기 N이잖아, N. 저 표본 크기 N이 뭐 한다? 작아진다고. K는 커지고 N이 작아지면 이 분수, 이 숫자 어떻게 되노? 커지지? 즉, B 빼기 A라는 실내 구간의 길이는 양 어떻게 되노? 커지겠지? 커진다. 오케이. 신뢰도가 일정하다는 말은 K 값이 고정이야. 표본의 크기가 9분의 1배 된다. 이게 N이 9분의 1 N으로 바뀐다는 거야. 9분의 N으로 바뀐다고, 이렇게. 9분의 N이라는 거는 요거 3분의 1로 바뀌지? 그 말은 분자의 3배 되겠지? 됐나? 그럼 신뢰 구간은 몇 배 된다? 3배가 되겠지, 3배. 근데 3분의 1배 된다 했으니까 틀린 거야. 다시, 여기 9분의 1이면, 여기 3분의 루트 n분의 시그마 되고, 3은 여기 올라갈 거 아이가. 그러니까 요 친구의 몇 배가 된다? 3배가 된다고, 3배. 얘는 얘의 몇 배다? 3배가 된다고. 표본의 크기가 9분의 1배 되면 3배가 됩니다. 됐나? 그러니까 표본이 작아지면 표본이 분모에 적혀 있는 표본이 작아지면 9분의 1이라는 건 작아진다는 거잖아. 표본이 작아지면 이 숫자는 커져야 돼. 근데 지금 3분의 1배 되니까 더 작아진단 말이잖아. 틀린 거야, 무조건 이거는. 계산 안 해봐도 그냥 무조건 틀린 거야. 신뢰도가 일정할 때 K 값이 고정.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하면 분모가 커지면 이 분수는 어떻게 되노? 작아지겠지. 작아지겠지. 틀린 거. 표본의 크기가 일정할 때 n이 고정이야. 신뢰도를 낮추면 뭐하노? 이 넓이가 작아지. K 값이 작아지는 거야. B 빼기 A 값은 커진다. 이거 틀렸네.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하면 n을 크게 키우면 분모가 커진다. 분모가 커진다. 숫자 작아지지? B 빼기 A 값은 작아진다. 맞네. 답은 1번, 5번. 자, 1부터 6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 있는 의자가 있는데, 어, 이웃한 두 개 숫자 곱이 12가 되면 안 된다 돼 있지? 일단 총 경우의 수 5팩토리얼이죠. 원순열 5팩토리얼에서 뭐 하면 되나?
2, 6이 이웃한 거랑 3, 4가 이웃한 거 빼면 되는데 여기 2, 6 이웃한 거 뺄 때 3, 4가 이웃한 것도 여기 들어있지? 3, 4가 이웃한 거 뺄 때 여기 2, 6이 이웃한 것도 들어있지? 그래서 2, 6, 3, 4가 이웃한 건 중복해서 빼신단 말이야. 그래서 2, 6, 3, 4가 각각 이웃한 건 더해주면 된다. 됐나? 120에서 자 먼저 2와 6이 하나다. 2와 6이 하나다. 그러면 1, 3, 4, 5가 되고 2와 6이 하나니까 일단 2와 6 자리 바꾸는 거 2팩토리얼. 그 다음 하나, 둘, 셋, 넷, 5명 원순위를 하는 거지. 몇 팩이고? 4팩이지, 4팩. 됐지? 요건 3, 4 이웃한 거 똑같지? 그래서 곱하기 2 하면 되겠네. 됐지? 그 다음 2, 6, 3, 4가 이웃하는 거. 이렇게. 2, 6 자리 바꾸는 거 2팩. 3, 4 자리 바꾸는 거 2팩. 그럼 사람이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있다 생각하면 되니까 원순위를 몇 팩? 3팩.